붉은 달 아래에서 대지가 분노에 휩싸일 것이다. 동방에서 솟아오르는 불길, 그 불길은 온 세상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기를 염원한다. 1900년대 초 일본과 중국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두 명의 신비로운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남겼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으나 그들의 예언은 놀라울 만큼 일치했다. 이들은 동아시아에 다가올 격변을 경고하며 특히 한반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전했다. 처음엔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의심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로 드러나자 그들의 말은 전설로 남았다. 1920년대 일본 교토 외딴 산촌 마을 추루마치. 이 마을은 높은 산과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외부와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이 마을에 나타났다. 그녀는 조용히 마을을 돌아다녔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에게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경계하며 사카모토 유이치라 불렀다. 나이나 출신도 알 수 없는 유이치는 언제나 고독한 분위기를 풍기며 비밀스러운 기운을 내뿜었다. 유이치가 마을에 나타나기 전에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고뇌에 찬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몸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있어 전쟁을 겪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낳았다. 그녀는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처럼 고요한 눈빛으로 마을을 바라보며 홀로 다녔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급속히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대륙 확장을 꿈꾸며 전쟁을 준비하던 시기였으나 사회 내에서는 불안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내면 깊이 불안을 품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이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울리는 기운이 담겨 있었다. 붉은 달 아래에서 대지가 분노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영광의 시작이라 여기겠지만 이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다. 유이치의 말은 마치 대륙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듯했으나 지나치게 모호했고 마을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 있은 후 밤마다 붉은 달이 떠오르며 하늘을 물들였고 불안정한 바람 소리가 마을을 울렸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를 운명의 밤이 다가오는 것이라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유이치의 예언을 곱씹으며 두려움 속에 그녀의 말을 기록하고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비밀 모임이 달빛 아래에서였다. 달빛 아래에서는 유이치가 남긴 예언을 기록하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파헤치고자 했다. 그들은 유이치의 말을 통해 미래의 징조를 찾고자 했으며 달이 뜨는 밤마다 모여 그녀의 예언을 정리하고 분석했다. 그들은 유이치가 단순히 운명을 예측한 것이 아닌 일본과 대륙의 변화를 경고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1925년 어느 날 유이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경고를 남겼다. 곧 붉은 바다가 대지를 덮을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희망이라 생각하겠지만 이내 모든 것을 삼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퍼져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그녀의 예언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곧 일본의 군사 활동이 대륙으로 확장되며 전쟁이 시작되었고 유이치의 말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1937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유이치는 마지막으로 예언을 남겼다. 1937년 피해 달이 뜨는 날 대지는 붉은 불길에 휩싸일 것이다. 그 불길은 수많은 목숨을 삼키고 대지를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며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유이치의 말이 적중하자 사람들은 경외와 공포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고 달빛 아래에서 결사 회원들은 그녀의 예언을 신성시하며 후대에 전하기로 결심했다. 유이치의 예언이 현실로 드러나자 일본 정부는 그녀를 위험 인물로 간주하고 추적했다. 유이치는 점차 고립되었고 그녀를 따르던 사람들 또한 각지로 흩어지며 그녀의 존재는 전설로 남았다. 그러나 달빛 아래에서 회원들은 그녀의 마지막 예언을 후대에 전하며 다가올 변화에 대비했다. 1938년 유이치는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2025년 일본은 빛을 잃고 고립될 것이다. 그때 동쪽 한반도에서 떠오르는 빛이 세계를 비추며 중심이 될 것이다. 그 빛이 영원히 남으려면 어둠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후 유이치는 사라졌고 그녀의 예언은 달빛 아래에서에 의해 전해졌다.
1900년대 초반 중국 산시성 외딴 산촌 마을 징하이. 이 마을에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한 노인 리우 후안이 나타났다. 그는 늘 고독한 분위기를 풍기며 비밀스러운 기운을 내뿜었다. 그의 나이나 출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리우 후안이 마을에 나타나기 전의 과거는 미스터리였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담긴 깊은 주름과 어딘가 고뇌에 찬 눈빛이 있었으며 오래된 상처들은 전쟁을 겪은 자로 보이게 했다. 그는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눈빛으로 마을을 바라보며 홀로 다녔다. 당시 중국은 서구 열강의 침탈과 청나라의 쇠퇴로 사회와 경제가 불안정했다. 군벌 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사회 전체가 혼란과 분열 속에 놓여 있었다. 어느 날 리우 후안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입을 열었다. 서쪽에서 불길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희망으로 보이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삼키고 말 것이다. 그의 말은 모호했고 마을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예언 후 서쪽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밤마다 불안정한 바람이 마을을 휘감았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비밀 모임인 운명의 밤이 생겨났다. 운명의 밤은 리우 후안의 예언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그 속에서 미래의 징조를 찾으려 했다. 그들은 예언을 통해 대륙의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하려 했다. 1925년 리우 후안은 또 다른 경고를 남겼다. 곧 사상이 바람처럼 대륙을 휩쓸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하겠지만 결국 혼란과 파멸이 뒤따를 것이다.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이 확산되며 중국 전역에서 혁명과 반란이 일어났다. 1937년 리우 후안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1937년 정오에 태양이 떠오를 때 대륙은 붉게 타오를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하며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예언이 현실이 되자 리우 후안은 정부의 추적을 받으며 고립되었다. 그의 존재는 전설이 되어갔으나 운명의 밤 회원들은 그의 예언을 후대에 전하며 대비했다. 1938년 리우 후안은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2025년 대륙은 여러 조각으로 나뉠 것이다. 그 틈에서 남쪽에 빛이 떠오를 것이며 동쪽을 비출 것이다. 그의 마지막 예언은 사람들에게 큰 궁금증과 두려움을 남겼다. 2025년이 가까워지면서 두 인물의 예언은 동아시아에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경제적 둔화와 사회적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일본은 고립과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반면 한반도는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루며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었다.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이 동쪽의 비침을 깨닫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2020년대에 들어 더욱 가속화되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압박과 기술적 고립이 심화되었고 중국의 경제 성장은 정부의 예측을 크게 밑돌았다. 여러 국제 금융기관과 연구소는 중국의 경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거품과 지방 정부 부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이 중국 경제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024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가 커지며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예언자 리우 후안의 대륙이 조각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듯 곳곳에서 분열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꾸준히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2020년대에 들어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경기 침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2025년이 가까워지면서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높은 고령화 비율로 인해 국제 경제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다. 국제통화기금 IMF과 여러 경제연구소는 일본이 경제적 쇠퇴와 고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이 점차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유이치의 예언이 현실로 드러나는 듯했다. 반면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과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도약을 이뤄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브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었고
이는 두 예언자들이 예견했던 동쪽에서 떠오르는 빛의 현실화를 상징했다. 한국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미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한국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아시아의 주요 경제 허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유이치가 말했던 빛과 어둠이 함께 해야 한다 는 예언을 반영하듯 한국은 지속 가능성과 혁신의 균형을 맞추며 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있다. 2025년 이후 남북 관계의 개선과 협력은 한반도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 경제 협력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며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고 이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한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평화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불확실성과 분열 속에서 더욱 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예언자들이 남긴 암시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다가왔다는 것은 그 속에 아직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아시아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얻은 통찰을 통해 앞으로의 삶에서 마주할 선택과 방향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예언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구독자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빛을 찾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느낀 점이나 앞으로의 목표를 나누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실현하는 데 이 채널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감을 담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동아시아 예언의 비밀을 함께 풀어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동방에서 솟아오르는 불길, 그 불길은 온 세상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기를 염원한다.